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1시간 전쯤에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이에 대해서 본인이 역할을 다하겠다.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뭡니까 이게? 결국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실제로 네. 이창수 검사장의 사의 표명과 사퇴 수순을 통해 가지고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언론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른 겁니다. 지금. 야, 니네 흔들리지 마. 네, 이런 당부를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하는 거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 사건의 공소 유지라든가 중요 사건의 수사에 당장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지검이라는 그렇죠. 게 대검 중수부가 없기 때문에 네. 부패 수사의 본산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 뭐 행위적으로 얘기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사건 전주지검에서 했지만 공판은 또 중앙지법에서 네. 하겠다는 그렇죠. 거 여러 가지 요인을 보더라도 중앙지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수장의 공백으로 흔들리게 되면은 네. 검찰 전체가 흔들리는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지금 이창수 지검장의 사기 표명과 사퇴 수순이라는 것은 검찰에 있는 중간 간부들이단가 하위 검사들 이딴 연쇄 사퇴로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검찰 조직의 미래라는 것들을 냉정하게 고려해봤을 때 네. 내가 더 다녀야 될 직장인 조직인가. 것이냐 아닌 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이 꽤나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런 흐름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네. 총장이 나서가지고 달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승자박인 거예요. 그 윤석열 검찰이 그 결국에는 이렇게 피해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이 검찰청의 문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 자초한 거 아닙니까? 사실 저희가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 이야기하면서 검찰은 죽었다 이런 사망 네. 선고를 내린 게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보통 몇 번 부활했다 몇 번 죽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속으로 할 네. 정도로 그런 논평과 그리고는 정치권의 이야기들과 언론 보도들도 많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어떤 비의 사실이나 징계 문제가 있을 때 그 사직서를 내 가지고 도망가면서 징계를 무효화시키는 방식들이 꽤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지적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절대 사직서를 받아주지 말고 징계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이 6월 2일인 거고 심우정 총장이 나가게 허락을 하면 대선 투표일 전날 그냥 퇴직 처리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계도 피하고. 네, 저도 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네. 6월 2일 날 이제 나가는 네. 그 모양새로 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징계를 피한다고 해서 네. 또 추가적으로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그렇죠. 한데 여하간 이런 상황에서 징계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보낸 적이 과연 수사기관에 존재하는가 네. 전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정현 검사장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논문 관련된 문제로 최근에 징계를 맞아요. 받기까지 했던데 네. 그런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줄선 검사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고 줄서지 않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면은 조직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징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기소를 하더라도 경우에 네. 따라서는 뭐 물론 뭐 특검이 잘 기소할 거라고 보지만 이 건이 꼭 특검을 안 갈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이 수사기관 문제가 개혁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찰이 결국 기소하고 공소를 그렇죠. 유지해야 될 예, 상황이라는 예, 예. 거죠. 그러면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죄가 나올 그 네. 법기술자들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징계가 아니면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전형적으로 라임 술 접대 사건 우리가 99만 원 불기소 세트 보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겨우 5년 일부를 만에. 기소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또 무죄가 나오고 파기환송심 가가지고 네. 지금 재판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이제서야 그나마 6년 만에 말씀처럼 징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절차를 피해갈 수 있는 법기술자여서 더욱더 징계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검찰 법원의 개혁에 대해서는 이번에 안 되겠다 이거 반드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퇴직 릴레이로 또 한 번 그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